지난주에 6개의 샘플을 만드는 과정을 방송했는데 토양 샘플을 만들고 7종류의 씨앗을 파종한 후 10일이 지나서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채널에서 유효토심, 즉 좋은 토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하기 시작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죠. 흙은 무기물이고 물보다 대략 3배 정도 무거운 돌가루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흙을 모르면서 흙을 사용하면 순환농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는 원래 순환농업은 어렵고 힘들어. 수확량도 형편없고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흙을 주로 사용하는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관행농부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1호 샘플은 아래층은 흙으로 되어 있고 위층은 습지에서 10년 동안 퇴적된 유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유기물은 옥상 텃밭에 있는 수조에서 10년 동안 자연스럽게 퇴적시킨 것이죠. 이 유기물의 맨 위층은 조류가 이끼처럼 덮여 있는데 마치 멧돼지 털가죽처럼 생겼죠. 그리고 그 아래에 검은색 진흙층이 멧돼지 등심처럼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에 멧돼지 오장육부처럼 연꽃의 줄기가 마치 피트모스처럼 수중에서 썩지는 않지만 불에는 타는 유기물의 상태로 자리 잡고 있어서 물을 저장하고 램프의 심지처럼 아래에서 물을 빨아 올리죠. 이게 지표면에서 자라는 이끼 같은 조류인데 멧돼지 털가죽처럼 생겼죠. 이 털가죽을 벗겨내면 그 아래에는 검은색 진흙층이 멧돼지 등심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지표면에 항상 습도가 높은 편이라 씨앗을 뿌리기만 해도 쉽게 발화가 됩니다. 씨앗을 덮어주거나 물을 뿌려줄 필요가 없죠. 또한 뿌리가 지표면에 닿기만 해도 아무런 장애 없이 수직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화율과 생존율이 6개의 샘플 중에 제일 높고 성장 속도도 제일 빠르고 뿌리 길이도 제일 길죠. 진흙층 아래로는 물속에서 썩지 않는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마 때는 많은 물을 저장하고 가뭄 때는 심지처럼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빨아 올리죠. 지하의 두더지 굴처럼 빈 공간이 많지만 일정한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뿌리털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얀 뿌리털이 많을수록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토양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토양 속 마이크로바이옴이 더욱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제 겨우 10일이 지났는데 뿌리는 이미 맨 아래층 흙을 뚫고 있네요. 2호 샘플은 아래층은 습지 유기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유기물로 빈 공간을 만들어줬고 맨 위에는 완숙 퇴비 대신에 닭집 바닥에 있는 유기물을 넣어줬죠. 6개의 샘플 중 유일하게 흙이 없어서 제일 가볍고 물을 제일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층은 물을 추가로 저장하거나 두더지 굴처럼 배수를 돕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교적 잘 썩지 않는 나무 가지와 소나무 껍질로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 줬는데, 맨 위층에 아직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기거나 공기가 안 통하면 썩어서 악취를 풍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맨 위층에 넣은 유기물은 분해되지 않은 개분이 섞여 있지만 토양동물과 토양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게 관리되고 있어서 냄새가 거의 없는데,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나 암모니아나 메탄 등의 가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곧장 씨앗을 발화시키고 식물을 키워도 문제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개분을 올바른 토양동물과 올바른 토양 미생물이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게 하면 곧장 사용해도 가스 피해가 없습니다. 악취나 가스 피해는 개분을 잘못 발효시켰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가스 피해를 조심하라는 발효개분이나 개분 퇴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토양과 지구 환경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개분을 구입해서 아무것도 섞지 말고 곧장 씨앗을 뿌렸을 때 발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어야 합법적인 개분이고, 씨앗을 뿌렸을 때 식물이 죽어버리고 싹도 나지 않는 개분은 불법 유통 개분입니다. 불법 개분은 썩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독성 물질을 퍼뜨리죠. 우리의 토양과 지하수와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토양동물이나 수중생물들을 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으로 정해놨지만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대부분 모르고 있더군요. 현재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발효개분은 거의 모두 불법 유통 개분입니다. 사모 샘플도 아래층은 습지 유기물로 되어 있고 위층은 흙과 마사토를 섞은 무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돌가루에 작은 돌을 섞은 것인데 진흙보다는 배수가 잘 되지만 아래층에 습지 유기물이 있어서 토양 습도 유지가 그나마 조금 되는 편입니다. 운이 나쁜 뿌리는 작은 돌멩이에 막혀서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표면을 돌아다니다가 말라 죽어버리네요. 마사토가 배수를 잘 되게 해주지만 돌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발화율이나 생존율이나 성장 속도가 6개 샘플 중에 4위 정도 됩니다. 문제는 흙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흙은 비중이 대략 2.7 정도 됩니다. 물의 비중이 대략 1이니까 흙은 같은 부피의 물보다 2.7배가 더 무거운 거죠. 2리터짜리 생수의 무게가 2kg이라면 그 생수통에 물을 버리고 흙으로 채운다면 대략 5.4kg이 된다는 말이죠. 물론 돌의 비중도 흙과 마찬가지로 2.7 정도 됩니다. 돌이나 흙이나 같은 물질이니까요. 항상 말하듯이 흙은 돌 가루죠. EBS 유튜브 채널에 한국기행에서 방송했던 옥상 텃밭이 공개됐을 때 옥상에 저 정도 숲을 만들면 곧 건물이 붕괴할 거라는 댓글이 많더군요. 만약 옥상 텃밭 상자에 흙을 채워서 저 정도 숲을 만들면 건물 붕괴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유기물 대신 흙을 사용하면 흙을 사용하지 않은 현재 하중보다 8배 정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은 옥상이나 베란다에 식물을 키울 때 흙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옥상이나 베란다에서는 물보다 무거운 물질로 화분을 채우면 위험해집니다. 만약 식물을 많이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화분이나 기둥 같은 구조물도 모두 가벼운 물질로 만드는 게 좋죠. 반면에 2호 샘플은 매우 가벼운 물질로 채워져 있고 빈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들은 물과 공기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2호 샘플은 3호 샘플보다 3배 정도 가볍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쪽에 있는 무거운 흙이 아래층의 유기물을 눌러서 압축시킨다는 겁니다. 유기물 토양은 빈 공간이 많아야 더 많은 물과 공기를 통과시키고 저장해서 토양이 숨을 쉬고 활성화되는 것인데, 이렇게 압축해버리면 물과 공기가 통하기 어렵게 되고 가뭄에 한번 마르게 되면 단단한 경반층으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4호 샘플은 유기물이 없는 무기물 진흙덩어리인데, 만약 유기물 없이 화학비료만으로 논을 관리하면 논바닥은 이런 진흙이겠죠. 마치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찰흙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배수는 무척 안 되지만 돌이 없어서 발화율과 생존율은 마사토를 섞은 토양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죠. 다만 아시다시피 흙은 돌가루고 젖었다가 마르면 단단해져서 뿌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현재까지 발화율과 생존율과 성장률은 3호와 동률로 4위입니다. 지하 여기저기 작은 빈 공간이 있는데 그나마 공기와 물을 저장하고 뿌리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흙이라도 검은색 미세입자가 더해지고 토양 동물들이 여기저기 굴을 파고 빈 공간을 늘려가면 언젠가 좋은 유효토심이 만들어지겠죠. 5호 샘플은 마치 주말 농장에 만들어 놓은 텃밭 상자와 같은 구조인데, 아래에는 무기물인 진흙이 있고 그 위에는 월계수 나무가지를 쌓고 그 위를 월계수 잎으로 덮고 맨 위에는 2호 샘플과 마찬가지로 닭집 바닥에 있는 개분이 섞인 유기물을 넣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개분은 완전히 분해된 것이 아니라서 토양 동물들이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죠. 특이하게도 보리와 서양잔디가 제일 잘 자라고 있고, 전체적인 생존율과 성장률을 보면 아슬아슬하게 현재 2위인데 조만간 1위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대기 만성형 같네요. 척박한 관행농업의 밭에 유효토심을 가장 빠르게 늘려갈 수 있는 지하에 둔벙을 품고 있는 텃밭 상자의 형태인데, 지하에 물이 고여 있어도 유기물인 흙은 썩지 않지만 수확 후 3년 동안 건조시킨 월계수 잎이 발효되고 있는 듯 기포가 발생하고 있군요. 저 정도 발효로 악취가 나거나 물이 오염되지는 않겠지만 어서 식물 뿌리가 지하 둔벙에 도달하는 것이 좋겠죠. 6호 샘플은 무기물인 진흙 위에 흙과 마사토를 섞은 무기물을 넣었는데 발화율과 생존율과 성장률 모두 최악입니다. 압도적인 꼴등이죠. 수분은 가장 부족하고 무게는 제일 무겁습니다. 짐작은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런 식으로 복토를 하고 순환농업을 한다는 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해보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